조정메이트 조조자입니다. 자, 연휴 이후 시작된 우리 증시 흐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많이 하락했지만 그 하락 폭의 그 이상으로 우리 증시가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9월 9일자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 60주선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 코스피 흐름과 더불어서 한편 봐야 될 것이 곧버스다, 인버스라고 안내드렸죠. 인버스 코드 번호 252670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드렸죠. 당시에 2100원대였던 곧버스 252670이 이제 2400원에 육박하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코스피에서 지지받을 자리 주봉 60주선 그 자리가 바로 인버스인 곧버스, 그러니까 2X거든요. 주가 지수 반대로 수익이 나는 건데 2배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1차 저항 영역이 바로 2400원 부근이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이었죠.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52670 이것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종목인데 241선에 다가왔습니다. 241선에 터치를 하고 이제 이 저항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여기서 밀리느냐 그런 싸움이 되겠죠.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60주선이 2590원 대략 한 2600원 정도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봉 60주선의 저항이 앞서서 일봉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일봉에서는 241선을 강하게 이탈을 했죠. 241선을 이탈하고 주봉에서는 60주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2928, 그러니까 2930 전후한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인버스는 241선 저항에 도달을 했고 코스피는 일봉 241선 저항을 깨고 이제 주봉 60주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아직 명확하게 지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주봉 60주선을 빨리 터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주가 지수가 하락할 것을 전망을 했었죠. 주가 지수는 하락하고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대비로 안내를 드렸었죠. 자, 시장 상황을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41선 1차적으로 보게 되면 241선을 붕괴했죠. 붕괴하고 60주선 근처입니다. 60주선 자리가 60주선 바로 2928P입니다. 2928P. 코스피 지수와 제가 이제 252670 곧버스, 그러니까 인버스의 2배 하는 이 곧버스에 대해서 같이 보자고 안내를 드렸죠. 인버스의 경우는 241선 터치하고 60주선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60주선은 이제 거리감이 있습니다. 60주선 자리가 얼마냐? 인버스의 경우는 2590원입니다. 2590원. 2600원에 좀 못 미치는. 자, 코스피 지수가 60주선이 도달하는 자리가 2928포인트인데 인버스는 60주선이 2590원이에요. 좀 멀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인버스는 어느 정도 이제 저항권에 걸린 듯한 그런 상황이고 이 관성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 방향으로 좀 더 밀릴 때에 2928포인트에 오를 수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인버스는 조금 더 위쪽 방향으로 가면서 60주선을 터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버스는 반드시 이 저항권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버스는 종목과 달라요. 지수와 다르고. 그래서
이 저항권을 100% 지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241선 저항을 달성했다는 거, 1차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1차 목표 달성한 후에 이제 봐야 될 것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60주선 터치 가능성이 높아요. 60주선 터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1차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 1차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던 거고, 그러면 코스피가 아닌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 역시도 241선을 강하게 붕괴를 했죠. 강하게 붕괴를 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 저점이 950포인트예요. 950포인트인데 60주선이 951이니까 이미 60주선에 도달한 것입니다. 60주선 터치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 2020년도에 주가가 419까지 코로나 발발 이후로 419까지 빠지고 반등한 이래에 60주선을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었죠. 무려 1년 7개월 동안 터치하지 않았던 60주선을 오늘 터치한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60주선 터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오늘 241선을 강하게 붕괴하고 60주선을 터치했어요. 자, 60주선이 얼마라고 있습니까? 60주선이 950포인트죠. 950포인트. 근데 950포인트인데 950포인트에 왔단 얘기예요. 950포인트에. 950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역시 지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저는 이 자리가 1차 지지라인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제 15개월 이상 동안 한 번도 60주선을 터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60주선을 터치한 적 없다는 얘기는 지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마무리하고 이제 반등의 무게감을 두는 상태입니다. 반등의 무게감을 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수의 각도입니다. 지수의 각도와 이제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의 일봉입니다. 일봉 추세를 보게 되면 60주선이 꺾였죠. 아래로. 그 전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 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60주선이 꺾이지 않았어요.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이었는데 이번 급락을 통해서 60주선이 우하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전에 8월 달에 꺾였을 때 있죠. 8월 달에도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60주선이 하락으로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급락을 통해서는 하락으로 꺾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반등의 끝자락에서 종목들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반등의 무게감을 두는데 이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간주해야 되고 종목들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봉 60주선 터치하면서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의 무게감을 둡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간주하는데요. 종목들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 달의 급락과는 다르죠. 8월의 급락과는 다르다. 다른 흐름. 8월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60주선이 기울기가 하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급락할 때는 60주선이 하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되고 또 이제는 저항권에서 부딪히고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들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목들 대응 어렵죠. 종목 대응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물린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응 방법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만 문자로 주세요. 종목명 문자로 주시면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 여러분 물린 종목들 종목명 문자만 주세요. 그러면 각 종목들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